20가지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이 몽골에만 존재합니다. 몽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는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영예로 여겨지며 여성들이 동시에 여러 남편을 두고 수도가 너무 추워서 침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어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광활한 나라는 현대의 규범에 도전하는 고대 전통을 지킵니다. 위생 관행에서 사회적 역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여성조차도 종종 독신인 곳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몽골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잔혹한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씻지 않는 것의 영예. 일상적인 샤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세 몽골, 칭기즈칸의 통치 기간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정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몽골인들은 물로 씻는 것이 지하의 용맥을 방해하고 신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사들은 옷이 낡을 때까지 같은 옷을 입고 가끔씩만 이를 털어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몸 냄새가 강할수록 더 축복받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칭기즈칸이 직접 당신에게 그의 땀으로 얼룩진 옛 옷을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최고의 지위의 상징으로 삼고 입게 됩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도 했습니다. 현대 몽골은 이 관습을 대부분 포기했지만 일부 외진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고대 전통의 변형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위생 금기는 몽골의 인간 신체와의 기이한 관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지구에서 가장 추운 수도입니다. 인간 신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몽골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죽일 온도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논 바타르, 몽골의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간 쌀쌀한 날씨가 아닙니다. 겨울 기온은 정기적으로 섭씨 영하 40도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추워서 침을 뱉으면 침이 얼어 바닥에 얼음처럼 떨어집니다. 몽골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 얼어붙은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대로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몇 분 안에 죽는 곳에서 삶을 영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 대도시는 300개 이상의 바와 나이트클럽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게에 가기 위해 북극 탐험가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몽골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나이트라이프 중 하나에서 밤새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몽골의 가장 기이한 특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얼어붙은 세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가장 이상한 전통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대답을 남겨주세요. 몽골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이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몽골의 날씨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음주 관습에 대해 들어보기 전까지 기다려보세요. 세 번째, 복잡한 음주 의식. 몽골에서는 음료를 거부하는 것이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전쟁 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말뚱딴지 와인을 제안받으면 독특한 외양간의 향이 나는 알코올이 포함된 말 우유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음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완벽하게 따라야 하는 복잡한 의식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호스트 가족을 모욕하게 된다. 남자들은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낮추며 음료를 받기 위해 두 손을 앞에 공손하게 내밀어야 한다. 미혼 여성들도 같은 의식을 따르지만 기혼 여성들은 한쪽 무릎만 꿇고 오른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결혼한 신부는 건배할 때 특별한 주문을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해진다. 몽골인들은 적절한 열정으로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가족의 가축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존경을 증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잔을 채운다. 많은 관광객들이 단지 예의를 차린 것만으로도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게 된다. 그러나 음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해 전날
그들은 첫 번째 차잔을 밖에 부어 내 방향으로 뿌려 영혼을 달래준다. 그리고 모든 식기를 물 대신 말 우유로 씻는다. 네 번째, 99%의 공허함의 땅. 몽골은 지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다. 대부분의 유럽을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 이 나라 전체는 베를린시보다 인구가 더 적다. 우리는 1과 200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이에 오직 34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 평방킬로미터마다 겨우 2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당신이 몽골의 어느 곳에 무작위로 떨어진다면 며칠 동안 다른 인간과 마주치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며 가족과 가축을 광활한 초원 위에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몽골 우편 배달부는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소포간 40km를 이동하며 하루에 200km를 커버해야 합니다. 우편 시스템은 기능하기 위해 1,400개 이상의 우체국과 5만 마리 이상의 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말이 13배 더 많고 양은 사람보다 35배 더 많습니다. 동물의 수가 인간을 압도적으로 초과하여 몽골은 사람보다 가축이 사는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이 비어있는 것이 몽골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닌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름다운 여성이 영원히 독신으로 남는 곳입니다. 몽골에서는 여성이 더 아름답고 교육을 받을수록 평생 독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현대의 데이팅 트렌드 때문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내린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몽골 남성들은 유목 생활을 견딜 만큼 강한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움은 약함과 연관되어 있으며 가혹한 초원에서 단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섬세한 여성들은 종종 가축을 방목하고 텐트를 짓고 혹독한 겨울을 생존할 수 있는 여성들에 비해 간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움은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전히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들은 종종 아들의 교육보다 딸의 교육을 우선시하며 아들이 가축을 관리하기 위해 남아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 교육을 잘 받고 성공한 여성 세대가 형성되었고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은 지역 남성들에게 위압감을 준다. 이들 여성들은 29세 이전에 결혼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야망과 독립성은 종종 그들을 손이 닿지 않는 듯한 존재로 만든다. 일람 바타르 전역의 바에서는 아름답고 성공한 여성들이 혼자 춤추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남성들은 주저하며 가까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결과는 이 나라에서 가장 인상적인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독신으로 남아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 역할이 여전히 중시되는 문화 속에 있다. 몽골의 여성에 대한 복잡한 관점은 그 가장 충격적인 결혼 관습을 살펴보면 더욱 깊어진다. 번호 6. 한 부족에서는 여성들이 여러 남편을 두고 있다. 몽골의 깊은 산속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도전하는 관습을 가진 부족이 있다. 모슈오 사람들을 만나보자. 이곳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진다. 모수 사회에서 여성들은 원하는 만큼 많은 연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불륜이나 배신이 아니다. 그들의 신성한 전통인 워킹 마리지이다. 밤이 되면 남성들은 여성의 집을 찾아 로맨틱한 만남을 가지지만 아침이 되면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간다. 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가족에 의해 자라며 삼촌과 형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재산은 여성에게서 전해지며 가족 이름은 목의 계통을 따릅니다. 남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경제적 필요가 아닌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로 여겨집니다. 만약 여성이 사랑이 식으면 남성은 단순히 방문을 중단합니다. 이혼도 없고 법적 다툼도 없으며 재산 분쟁도 없습니다. 그저 연애 관계의 자연스러운 끝이 있을 뿐입니다. 모슈족은 이 시스템을 2000년 이상 시행해왔으며 가정폭력이 거의 없는 사회와 여러 성인 돌보미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 확장된 가족 네트워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목의 중심의 낙원은 반대 성역할을 따르는 전통 몽골 공동체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존재합니다. 만약 이 몽골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를 놀라게 했듯이 당신도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이 놀라운 나라의 기이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했으며 다음에 무엇이 올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7번. 얼어붙은 호수에서의 축제. 매년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실내에 모여 있을 때 몽골인들은 집단 자살처럼 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호수에서 수일 동안 지속되는 대규모 축제를 위해 모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와 가까운 외딴 국경 지역으로 여행하여 또 한 번이 혹독한 겨울을 견딘 것을 축하합니다. 중심에는 몇 미터 깊이까지 얼어붙는 코스트코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 얼음 경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몽골인들은 아이스 스케이팅 대회, 미끄러운 표면에서의 줄다리기, 양궁 대회, 영하의 바람 속에서의 말 타기 등을 즐깁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얼음 위에서 진행되는 샤먼의 불위식입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타오르는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는데 이때 기온은 영하 40도에 이릅니다. 타오르는 불꽃과 얼어붙은 풍경의 대조는 믿기 힘든 이세계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는 꼭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축제는 겨울의 끝과 봄의 도래를 축하하는 행사인데 몽골에서의 봄은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몽골인들에게는 영하 30도 이상의 기온이 마치 해변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노인 조부모님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얼어붙은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몽골인들이 추위를 경험하는 방식이 인류의 다른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번호 8. 조단이 보물을 안고 있는 몽골. 이것은 경제와 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의문하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 구리, 석탄 매장지 중 하나에 위치해 있으며 그 가치는 조 단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추출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몽골은 국제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채굴 작업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자원을 땅에서 채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의 대부분이 일반 몽골인에게는 거의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슈퍼리치 채굴 재벌들은 유라드의 호화 저택에서 살며 수입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디자이너 제품을 쇼핑하는 반면 대다수의 몽골인들은 하루 2달러 이하를 벌고 있습니다. 이는 두 그릇의 수프를 구매하기에도 부족하며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에서 생존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무자비한 아이러니는 이러한 빈곤한 몽골인의 많은 수가 채굴 회사들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방목지를 주장할 때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해야 했던 이전 유목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여 전기나 수돗물이 없는 임시로 판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 채굴 붐은 농촌 지역에서 수천 명의 구직자를 끌어모았지만 대부분은 결국 실직과 노숙자로 전락해 겨울에는 하수도와 다리 밑에서 생존을 위해 떨어지는 칼날 같은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숫자 9. 군마가 필요한 우편 시스템입니다. 몽골의 우편 배달 시스템은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국가의 99%가 인구가 거주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목민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간단한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 서사시와 같은 탐험이 됩니다. 단일 우편 경로는 도로도, 랜드마크도, GPS 좌표도 없는 빈들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편 직원들은 유목민 가족의 이동 패턴을 암기하고 다양한 계절 동안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에 1,400개 이상의 릴레이 포인트에 주둔하는 5만 마리 이상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세 군대보다 더 많은 말입니다. 우편 노동자들은 매일 200km를 주행하며 광야를 가로질러 경주하는 동안 여러 번 말을 갈아탑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800년 전 제니스 칸이 세운 기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몽골 제국의 우편 네트워크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전신이 발명되기 전까지 유럽과 아시아를 가장 빠르게 연결한 통신 방법이었습니다.
현대 몽골 우편 배달원들은 거의 1000년에 걸친 끊임없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성 전화와 GPS 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대 몽골 전사들을 감명시키는 말의 체력과 내비게이션 기술에 의존합니다. 겨울 폭풍이 몰아쳐 시야가 0으로 떨어지고 기온이 영하 50도에 이를 때 이 우편 노동자들은 완전한 지역 사회가 약속, 뉴스 및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위해 우편 배달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경로를 유지합니다. 넘버 10. 성스러운 산들. 몽골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오래된 성스러운 산을 보호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법의 힘을 지닌 종교적 규칙입니다. 특정 산들은 너무 성스럽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접근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등산, 채굴 또는 큰 소음이 엄격히 금지된 성스러운 산으로 공식 지정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몽골의 날씨, 가축의 번식력 및 국가의 운명을 조절하는 고대 영혼들이 거주한다고 믿어집니다. 이 중 가장 보호받는 산은 장군 칸의 탄생지로 여겨지는 부르칸 칼론 산입니다. 전체 산맥은 연례위식을 수행하는 지정된 샤먼을 제외한 모두에게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한 봉우리조차 볼 수 없도록 이 지역의 의성 이미지를 검열합니다. 이러한 법은 대부분의 국립공원보다 더 잘 보호되는 우연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형성했습니다. 인간이 이 신성한 지역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눈표범과 고이곰 같은 멸종 위기종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 산들은 손대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파워하우스입니다. 많은 산에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대규모 광물 자원이 있지만 종교적 보호법 때문에 채굴 회사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는 몽골이 영적 신념을 위배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 사회는 여전히 1000년 넘게 사용된 경로를 따라 이 산들에 대한 순례를 합니다. 이 위식에는 곡물과 위식을 남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국가의 좋은 운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11번 공룡 공동묘지. 몽골은 지구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사시대 생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는 전체 공룡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벼뿐만 아니라 배아가 있는 계란, 완전한 해골, 심지어 전투 중에 잡힌 공룡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8천만 년 전 모래폭풍에 갇힌 전투 중인 벨로시랩터와 프로토사우루스입니다. 몽골을 차별화하는 요소는 보존 상태입니다. 건조한 기후와 알칼리성 토양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잃어버린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종의 깃털이 포함되어 있어 공룡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티렉스보다도 더 큰 육상 포식자인 수각류를 포함하여 그 어디보다 더 많은 완전한 해골을 생산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석이 풍부한 사막은 매우 풍부하여 목축을 하면서 목동들이 종종 뼈를 발견하고 일부 가족들은 이를 박물관에 팔아 생계를 꾸려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은 화석이 수백만 달러에 판매될 수 있는 대규모 밀매 시장을 촉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여 주요 발굴 현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몽골을 고생물학의 글로벌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고대 생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데 따른 도전 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사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믿기 어려운 전통들을 탐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호 12. 생간 의식 요리 슈오르가암. 몽골의 고대 음식 문화에는 슈오르가암이라 불리는 신비하고도 기이한 의식 음식이 존재합니다. 이 음식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대로 입안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간, 폐, 심장 등 내장이 아직 뜨거운 채 꺼내지며 심지어 손에 약하게 뛰는 맥박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조리도, 양념도 없이 이 생내장을 그대로 먹는 이유는 생명의 마지막 숨결과 열기를 통해 힘과 전기를 흡수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은 이것을 영혼의 음식이라 부르며
생사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자만이 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음식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며 한 입 한 입이 엄숙하게 전달되고 어린 사람은 마지막에 먹어야 생명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몽골인들은 슈오르가 암이 체력을 증진하고 생식력 강화는 물론 조상과의 영적 연결을 돕는다고 믿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한 번 올바르게 먹기만 해도 40도 혹한을 약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짙은 비린내와 살아있는 듯한 질감은 결코 약한 자들을 위한 음식이 아니면 그로 인해 더욱 강력한 영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 의식은 1년 중 특별한 시기, 특정 공동체에서만 허락되며 외부인이 이를 목격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를 위한 식사입니다. 번호 13. 제위 만두 의식. 몽골 서부의 거친 사막지대, 수천 년 바람이 멈춘 적 없는 그 땅에서는 매우 드문 고대 의식이 조용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인의 유골을 만두 속에 넣어 땅에 돌려보내는 제위 만두 의식입니다. 장례 후 화장된 유골은 보리가루와 섞여 작고 둥근 속재료로 만들어지며 조미료 없이 순수한 밀가루 반죽으로 감싸져 모양을 갖춥니다. 이 만두는 요리되지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이는 음식의 형태를 빌려 땅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이자 돼지 어머니에게 영혼을 맡기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완성된 만두는 사람이 닿지 않는 먼 사막 한가운데로 가져가 뜨거운 모래 속 깊이 묻히게 됩니다. 유목민족인 몽골인들에게 음식은 생명 그 자체이자 신성한 존재로 고인의 유골이 먹힌다는 이미지를 통해 다시 대자연과 순환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모든 가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물이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이들을 위한 매우 신중한 의식입니다. 만두가 묻힌 후에는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살아있는 자의 시선은 떠나는 영혼의 발길을 막는다고 여겨집니다. 이 침묵과 이별의 순간 속에서 몽골은 또 하나의 영혼을 흙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번호 14. 죽은 이 머리카락을 부적으로 지니다. 몽골의 외진 지역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매 순간 느껴지는 곳에서 매우 신비로운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떠난 이 머리카락을 부적처럼 지니는 풍습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죽으면 무당이나 집안 어른이 고인의 뒷목 부분에서 작은 머리카락을 잘라냅니다. 이 부위는 생명의 시작과 끝이 흐르는 지점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잘린 머리카락은 곱게 따아 목걸이처럼 만들거나 달 모양이 새겨진 구리 장신구에 넣어 착용하거나 겉옷 안쪽 가슴팍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감춰집니다. 몽골인들은 머리카락이 영혼의 흔적, 따뜻함, 기억을 담고 있으며 이를 몸에 지니면 사악한 기운, 질병,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믿습니다. 고수 무당들은 머리카락을 발효된 마유에 담갔다가 착용함으로써 그 안에 잠든 영적 힘을 각성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상과의 유대감을 지속하고 상실을 보호의 힘으로 바꾸며 죽은 이의 마지막 조언이 살아있는 이의 심장 가까이에 머물게 하기 위한 깊은 의식입니다. 몽골에서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꿔 살아가는 이와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번호 15. 출산 후 거울을 깨뜨리는 의식. 몽골 북부의 일부 전통 공동체에서는 거울이 단순히 모습을 비추는 물건이 아니라 영혼을 담고 왜곡시키는 위험한 매개체라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의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 하나의 신성한 의식이 거행됩니다. 바로 큰 거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대개 임신 이전부터 집안에 걸려 있었으며 가족의 에너지 변화를 지켜보던 침묵의 목격자로 여겨집니다. 아기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면 아버지나 집안 어른이 그 거울을 들고 밖으로 나가 땅에 내리쳐 산산조각을 냅니다. 이 행위는 왜곡된 영혼의 반영을 깨부수고 아이의 정체성이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전생의 어두운 기운을 물려받아 길을 잃고 불운한 운명을 겪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은 하나하나 모아 뜨거운 숯 위에 올려 정화된 후 태방과 함께 땅속 깊이 묻힙니다.
일부 가정은 이때 향을 피우고 고대 주문을 읊으며 조상의 영혼을 불러와 아이에게 축복을 내리도록 청하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오늘날 보기 드물지만 외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생아를 보호하고 그 삶을 정화된 상태로 출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호 16. 염소의 피로 꿈을 기록하는 의식. 몽골의 신비로운 주술 세계에서는 꿈이 단순한 무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무당들은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바로 꿈을 염소의 피로 양가죽 위에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염소는 끈질긴 생명력과 정기를 상징하는 동물로 그 피에는 영혼을 고정시키고 흐릿한 이미지를 현실로 바꾸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꿈꾼 다음 날 새벽, 특히 사랑, 죽음, 재생 또는 운명과 관련된 강렬한 꿈을 꾼 경우 무당의 인도로 생피가 아직 따뜻할 때 손가락으로 꿈의 세부를 양가죽 위에 끊김없이 적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악령이 틈타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글이 완성되면 가죽을 조심스레 말아 7밤 동안 베개 밑에 두고 자야 하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꿈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당들은 이 의식이 올바르게 수행되면 기록된 꿈은 7일 이내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예언이든 말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피와 기억, 연계가 맞물려 언어가 운명을 만들고 꿈이 살아있는 존재로 세상에 걸어나오는 순간을 만드는 신성한 주문입니다. 번호 17. 독수리 사냥꾼들입니다. 몽골의 외딴 알라이 산맥에는 자연의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 중 하나와 파트너십을 형성한 사냥꾼들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독수리 사냥꾼들로 그들의 황금 독수리와의 관계는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이 거대한 새는 날개 길이가 7피트를 넘고 해골을 부술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사냥꾼들은 이 새들을 새끼로 잡아 훈련시키고 수년 동안 사냥에 사용하며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늑대와 여우를 사냥합니다. 사냥꾼과 독수리 사이의 유대는 매우 곧고 강렬하여 미세한 제스처와 호출을 통해 소통합니다. 진정으로 특별한 점은 13세 어린이들도 이 고대 예술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산악 지형을 따라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15파운드 위 독수리를 팔에 안고 다니는 법을 배웁니다. 훈련 과정은 수년이 소요되며 엄청난 신체적 힘이 필요합니다. 사냥꾼들은 말을 타고 몇 시간 동안 거대한 새를 지탱할 만큼 충분한 팔과 어깨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독수리와 거의 텔레파시적인 연결을 발전시켜 수마일 떨어진 특정 먹이를 공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사냥한 후 독수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번식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착취가 아닙니다. 두 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시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황금 독수리 축제는 수백 명의 사냥꾼들이 자신의 기술을 겨루며 그들과의 유대가 가장 강한 사람을 결정하는 이 놀라운 전통을 선보입니다. 18번 낙타의 울음 의식. 몽골에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신생 낙타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음악 전통을 실천합니다. 이 감정적인 의식은 황혼즈음에 수행되며 두 동물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아기 말은 어미 말 근처에 묶여 있고 한 음악가가 말머리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이 어미의 목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세대를 거쳐 전해진 고대 노래를 부른다. 모성애를 중심으로 한 가사에는 왜 당신이 사랑하는 아기를 거부했습니까? 아기는 아침에 일어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디 당신의 풍부한 젖을 먹게 해주세요.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공연자들은 또한 낙타가 달리고 서로 부르는 소리를 흉내낸다. 몇 시간의 의식 후에 어미와 아기는 종종 눈에 띄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 어미는 아기를 받아들이고 수유를 시작하여 그들의 생존을 보장한다. 이 의식은 익스트라오디너릴리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며 수세기 동안 몽골의 사막 전역에서 실천되어 왔다. 그 감정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음악과 손길이 동물에게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의식은 독일 다큐멘터리 낙타의 울음 의식 이야기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번호 19. 이동주택. 세계의 대부분이 수십 년을 지속하기 위해 설계된 영구적인 집을 짓는 동안 몽골인들은 1시간 이내에 조립하거나 분해할 수 있는 이동식 건축물을 완벽하게 개발했다. 전통적인 제르 또는 유르트는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주거 해결책 중 하나를 대표한다. 이 원형 구조물은 한 가족이 운반할 수 있는 재료로 완전히 제작됩니다. 나무 격자벽, 펠트 덮개, 그리고 로프 결합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들은 허리케인 강도의 바람과 영하 50도씨의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설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며 숙련된 가족은 하루 만에 전체 집을 철거하고 50km 이동한 후 새로운 장소에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성은 유목민 가족들이 계절 사료지와 기후 패턴을 따라 자신의 가축과 함께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현대의 게르는 기본적인 보호소를 넘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많은 게르는 태양광 패널, 위성 인터넷, 그리고 현대 가전을 포함하여 도시 거주자들을 감동시킬 고성능 유목민 주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한 몽골 가족들은 휴가용 집처럼 회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개의 게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르의 엔지니어링은 매우 발전되어 있어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그 설계 원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돔 형태는 무게를 완벽하게 분산시킵니다. 환기 시스템은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며 모듈식 구조는 간단한 수리와 수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주거 기술이 1000년 이상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몽골의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가 지속적으로 집을 재건축하고 수리하는 반면 몽골인은 수세기 전에 이상적인 이동 생활 솔루션을 창조했습니다. 번호 20는 환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실은 아마도 몽골 문화의 가장 위험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환대는 극단적일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몽골인들이 손님을 집으로 맞이할 때 그들의 관대함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개인적인 모욕으로 간주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몽골의 주인은 끝없는 양의 음식을 제공하며 특히 발효된 말의 우유와 다양한 유제품은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심각한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가족의 위생이나 요리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 손님을 위한 전통적인 인사는 양의 머리를 먹도록 제공받는 것으로 눈, 뇌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 이는 농담이거나 시험이 아니다. 가족이 방문객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진다.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의 존경과 우정을 거절하는 것이다.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찬밤 동안 남성 손님 옆에서 잠을 자도록 젊은 여성을 제공하는 고대 관습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극심한 온도에서의 실질적인 생존 지원에 해당한다. 언어 장벽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다른 문화에서는 공손하게 보이는 제스처가 몽골에서는 심각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어른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도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환대 아래에는 지구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가장 진정한 온정이 있다. 몽골인들은 모든 방문객을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축복으로 여긴다. 그들의 극단적인 관대함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수세기를 생존해온 데서 비롯됩니다. 몽골은 고대 전통이 여전히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선사시대의 관습과 현대 현실 간의 매혹적인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신성한 산에서 신성한 독수리까지, 얼어붙은 축제에서 뜨거운 환대까지, 이 놀라운 나라는 세계가 여전히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신비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지지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